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 지침서 TV 닥터 소문난 치료의 권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지영입니다. 네, 자 우리 지영 씨는 살면서 가장 즐거운 것 중 하나가 뭘까요? 굉장히 많지만 뭐니 클럽 가는 해도 거 이런 거. 아유, 방송에서 왜 이러세요 정말. 뭐니 해도 네. 먹는 즐거움이죠. 먹는 즐거움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네. 먹는 즐거움을 가장 처음 최고로 꼽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데 이 다양한 원인으로 치아가 손상되거나 손실되면 이 먹는 즐거움 누릴 수가 없죠. 아유, 그런 분들 어떡하실까요? 어떻게 하긴요. 네, 대표적인 방법 있지 않습니까? 임플란트죠. 네. 근데 임플란트가 의외로 또 이렇게 좀 오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비용 많이 들고 네. 또 치료 기간 길고 통증 심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네,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요. 또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참 그래요. 많으신데 오늘 저희가 그 오해를 싹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통증이 적고 편안한 임플란트 치료하기라는 주제로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정보 쏙쏙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이 덴탑치과 오재익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죠. 아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귀를 여시고 눈도 번쩍 뜨시고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긴다. 바로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일단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그래요, 좀 자세히 그래요. 알아볼까요? 네, 원장님. 네, 임플란트란 뭔가요? 네. 임플란트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정작 임플란트 치료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임플란트 치료란 치아가 상실된 부위의 치조골에 임플란트라는 인공치근을 심고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임플란트와 치조골이 단단히 붙으면 저처럼 인공기둥을 나사로 연결하고 이 인공기둥에 최종 보철물을 고정시키는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치과 치료 받기 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게 통증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첫 번째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치과에 가서 썩은 잎 뽑을 때, 그 어릴 때 그 안 좋은 기억이 평생을 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치과 하면 통증, 가기 싫어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런데 뭐 주변에 임플란트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뭐 별로 아픈지 모르겠던데 이런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어떤 분은 너무 아파 못하겠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수술 시에는 우리가 충분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수술 시에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요즘은 마취도 무통 마취 방법이 개발되어서 네. 통증에 대해서는 거의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데 네. 아직도 환자분들이 그 수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술 후에는 며칠 정도 붓고 아픈 경우가 있긴 하지만 네. 이것도 이제 새로운 수술 방법이 개발되어서 거의 안 아프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임플란트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많은 의료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제일 많이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이 통증 때문인데 네. 통증은 자연 치유적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나 레이저 임플란트로 거의 안 아프게 할 수 있고요. 예. 합병증에 대해서는 CT에 의한 정교한 수술 그리고 레이저 임플란트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일반 치과에서 치조골이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에는 네네. 치조골 이식 수술로 치조골을 증가시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 긴 치료 기간에 대한 부담은 자연 치유적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나 네. 당일 즉시 보철로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고요. 네.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임플란트 브릿지, 임플란트 틀니로 치료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어요. 네. 자, 이 많은 방법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잘 설명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자연 치유적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맞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어렵네요. 어렵죠. 깁니다. 어렵습니다. 발음이 그럼 뭐 어렵죠. 이렇게 치아를 뺀 다음에 바로 뭔가 임플란트 넣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 맞죠, 원장님? 설명을 좀 네네. 해주세요. 예. 네, 맞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란 말 그대로 치아를 발치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입니다. 네. 예전에 초기에는 치아가 발치되면 뼈가 완전히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 방법을 썼는데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죠. 수술도 여러 번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네. 최근에는 치아를 발치하는 즉시 임플란트를 심는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수술이 많이 시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장인분들 또 정말 바쁘신 분들 시간이 없으실 때는 이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렇게 빨리 심었다면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0여 년 전에 일본의 요시하루 하야시 박사님이란 분이 네. 새로운 임플란트 수술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은 치아가 발치된 후에 자연 치유적으로 그 부위에 뼈가 차오르는 원리를 사용해서 개발한 수술 방법인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러한 수술 방법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러한 수술 방법을 자연 치유적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어떤 치료법인지 또 원장님께서 영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저희도 네. 영상 보면서 선생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주염이 심하게 진행되어서 치아가 많이 흔들리면은 일단 치아를 발치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특수하게 고안된 끝이 둥근 기구를 사용해서 잇몸 속에 있는 염증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네. 저렇게 염증을 깨끗이 제거해야만 임플란트가 나중에 뼈에 단단하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특수하게 고안된 끝이 약간 뾰족한 드릴을 가지고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표시하고 임플란트 심을 자리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면 다음부터 단계별로 조금씩 굵은 드릴을 사용해서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네. 저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정밀한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저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임플란트가 치조골에 단단하게 고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 드릴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만들면 저 자리에 HA가 코팅된 임플란트를 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임플란트를 덮는 뚜껑 나사를 연결한 다음에 네. 앞에 보이는 저 빈 자리에 네. 베타 TCP라는 인공뼈를 넣고 아, 예. 콜라 테이프라는 일종의 콜라겐 막을 넣고 네. 간단하게 한 바늘 정도를 봉합하게 되면 수술이 네. 끝납니다. 아, 앞서 보여드린 것과 달리 복잡하게 잇몸을 열거나 강제로 닫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아주 간단하고 네. 수술 후에 네. 붓거나 통증이 거의 없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네. 자, 잘 보셨죠? 지금 임플란트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언젠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보시면서 이해하는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3D 영상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더 궁금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계속 보시죠. 임플란트 수술을 결정하면 일단 수술하기 전에 파노라마 엑스레이와 CT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상태를 분석하고 보시는 것처럼 특히 CT로 임플란트 심을 부위의 뼈의 양, 두께, 신경관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분석한 후에 환자분과 충분히 상담을 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한 다음에 수술을 합니다. 네. 저는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렇게 무균 상태의 임플란트 전용 수술실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한 이제 수술 시에 출혈을 줄이고 상처를 빨리 아물기 위해서 물방울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네. 네, 좀 더 이제 근접해서 수술 장면을 보십니다. 예, 치아를 발치하고 앞서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드릴을 사용해서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형성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는 모습입니다. 네. 네. 저렇게 임플란트가 심어지면 임플란트와 연결된 장치를 풀고 그 장치를 푼 다음에 임플란트 속에 이제 뼈가 차지 않도록 뚜껑 나사를 연결합니다. 네. 저렇게 연결하고 나면 기존의 치아를 뽑은 자리와 임플란트 사이에 빈 틈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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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빈 틈에는 베타 TCP라는 저는 염증이 잘 안 생기는 인공뼈를 간단하게 빈 자리에 조금씩 채우면은 네, 네. 수술이 거의 끝납니다. 아. 저 상태에서 이제 인공뼈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네. 콜라 테이프라는 콜라 콜라겐 테이프. 막을 그 이 뽑은 자리에 이렇게 가볍게 살살살 밀어 놓으면 네. 이제 그 인공뼈가 고정이 되고 그 뼈들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간단하게
한 바늘 정도를 봉합하면 수술이 끝나는데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술하는 동안에 출혈이 거의 없기 그럼 때문에 피가 별로 예. 안 나요. 환자분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아하. 네. 아프지 않으실까요?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네. 굉장히 저런 수술을 보면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예. 실제로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이 끝나고 다음 날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상태가 어떠셨는지 물어보면 네. 거의 통증이 없으셨다고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실제 시술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네, 설명 좀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실제 시술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이 환자분은 치아가 잇몸 속으로 깊게 부러져서 살리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연치유적 발치직지 식립 임플란트로 치료를 받으셨는데 치료 전과 치료 후의 모습을 보면 옆에 있는 치아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치료가 끝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미 치아가 빠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난 다음에 네. 잇몸이 완전히 이제 아문 경우에 네. 이럴 때도 임플란트를 통제 없이 편안하게 좀 시술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잇몸이 아문 경우에는 물방울 레이저라는 레이저를 사용해서 네.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표시한 다음에 레이저로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만들고 잇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으면 네. 종전에 보여드린 자연치유적 발치직식 임플란트 못지않게 거의 통증과 출혈이 없게 수술할 수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이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은 것 같아요. 저 정말 통증도 없고 붓기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네, 수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네, 네.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 임플란트 수술은 저렇게 치아가 빠진 다음에 임플란트 심을 부위에 잇몸을 일부러 열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게 물방울 레이저인데 네. 물방울 레이저로 잇몸만 가볍게 제거한 다음에 그 부위에 임플란트 직경과 비슷한 드릴로 다듬은 다음에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 임플란트가 마찬가지로 치조골과 단단하게 붙은 다음에 기둥을 나사로 연결한 다음에 저 인공 기둥 위에 보철물을 고정하면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네. 지금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영상이었던 거고 물방울 레이저 임플란트 시술 영상도 따로 있습니까? 네, 네. 실제로 수술 장면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물방울 레이저입니다. 저처럼 물방울이 나오는 레이저를 사용해서 잇몸을 거의 출혈 없이 임플란트 심을 자리에 잇몸만 제거한 다음에 네, 네. 임플란트 직경과 거의 비슷한 드릴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저렇게 다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수술하는 동안에 잇몸 바깥으로 출혈이 거의 없이 네. 수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부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임플란트 들어가는 네, 모습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일반 충치 치료 못지않게 거의 출혈이 없이 수술이 끝나고 네. 복잡하게 잇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수술하는데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불과 10분도 안 걸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임플란트를 식립한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출혈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물방울 레이저 임플란트 시술 받으신 분 계실 텐데요. 좀 사례 보시면서 설명 예. 좀 해주십시오. 그러셨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 사례는 조금 전에 지금 수술 동영상을 보여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아, 예, 예. 보시면 이게 이제 수술 직전의 모습이고요. 네. 이 모습이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레이저로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만든 모습인데 자세히 보시면 잇몸 옆으로 피가 거의 새어나오지 그러네요. 않는 모습을 볼 수 네.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임플란트 심은 직후에 촬영한 모습이고 요거는 한 달 반 정도 후에 최종적인 보철물을 연결한 모습입니다. 네. 이 수술 방법은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네. 특히 아주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고혈압일 경우에는 수술 시에 과다 출혈의 위험성이 있고 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수술 시에 감염 가능성이 높고 또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한테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네, 네. 못 받는 하지만- 걸로 알고 네네, 있었어요. 네.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담당 내과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네. 고혈압이나 당뇨병 수치를 조절하면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물방울 레이저를 사용해서 네. 수술을 하게 되면 출혈도 거의 없고 상처가 빨리 아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이제는 임플란트 수술을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자, 잇몸을 열지 않고 뭐 레이저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수술 방법 같은 경우에 좀 더 세밀하고 네. 좀 어렵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요. 수술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원장님? 네, 잇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간편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임플란트 심을 부위의 뼈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정밀한 분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3차원 디지털 CT를 사용하는데 예. 예, 제가 자료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정확한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서는 임플란트 심을 부위의 치조골의 폭, 높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네네. 기존의 일반 엑스레이로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이처럼 이런 CT를 사용하게 되면 치조골의 양, 폭, 신경관의 위치, 상악동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그 치조골 속에 있는 신경관이나 상악동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다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방송에 심심찮게 보고가 되는데 네네. 이러한 3차원 디지털 CT를 사용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면은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이러한 3차원 디지털 CT를 사용해서 최근에는 네. 잇몸 속의 뼈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네. 정밀한 수술 장치를 컴퓨터로 미리 만들어서 이 장치를 가지고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고 수술 당일날 임시 보철물까지 만들어주는 네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치료 방법도 개발되었는데 그래요. 예, 이러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방법은 수술도 쉽고 보철도 쉬운 아주 편안한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네. 단 조건은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뼈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차량에만 내비게이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치아를 치료하는데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게 또 있다는 얘기가 네. 좀 생소하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수술 당일날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본다라고 하셨는데 그 좀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이해가 잘 가질 않거든요. 네,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네. 것 같습니다. 예,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치아를 발치한 후에 임플란트를 심는데 이 당일 즉시 보철을 하려면 이때 임플란트를 반드시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됩니다. 네. 단단하게 고정이 되면 임시 기둥을 저렇게 나사로 연결하고 그 자리에 미리 준비한 임시 보철물을 그대로 붙이면 수술 당일부터 환자분이 식사가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증례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보시면은 이 환자분은 앞니가 다 흔들려서 결국 수술 당일에 앞니를 전부 발치하고 아, 예. 임플란트를 심고 네네. 그다음에 임시 보철물을 연결해서 앞니가 없으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수술 당일날 그대로 앞니를 만들어서 당일부터 사회생활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드린 분이고요. 네. 네,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은 이 경우에는 어금니가 대부분 없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앞서 보여드린 동영상처럼 임플란트를 치조골에 단단하게 고정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술 당일에 임시 치아를 연결해서 어느 정도 부드러운 음식부터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사례입니다. 아. 네. 네. 당일 치아가 식립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일단 뼈가 충분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임플란트가 또 잘 이제 적용받기 위한 좋은 조건 중에 튼튼한 잇몸을 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 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사실 잇몸 약해서 임플란트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잇몸이 약한 분들은 임플란트를 어떻게 못하게 되나 어떻습니까? 네. 환자분들이 흔히 나는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를 못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임플란트를 심을 부위에 잇몸 뼈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잇몸 뼈가 부족하니까 일반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잇몸 뼈가 많이 부족해지냐면 네. 처음에 치아를 발치하면은 이렇게 뼈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점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가 줄어들어서 그러네요. 나중에는 뼈가 아주 조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분들한테 임플란트를 해드리기 어려웠는데 네. 다행히도 여러 가지 다양한 뼈 이식 방법이 개발되어서 네, 네. 잇몸 뼈가 부족하면은 잇몸 치조골 이식 수술이라는 수술을 해서 네. 부족한 부위에 뼈를 만들어서 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레이저 임플란트나 자연치유적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보다는 아무래도 이 이식한 뼈가 단단하게 굳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도 네. 시간은 걸리지만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방법이 있어요. 잇몸뼈가 없어도 또 굉장히 약해도 네, 충분히 네.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는 점 또 명심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치아가 거의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네. 이런 분들 뭐 임플란트 다 심을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치아가 하나, 두 개 정도라면은 임플란트 한두 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얼마 안 되지만 네. 치아가 많이 없을 때 그 치아 개수만큼 임플란트를 심으려면은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네. 다행히도 임플란트는 일반 치아보다 훨씬 더 치조골에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치아가 없으면 그 치아만큼 일일이 다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중간중간에 징검다리처럼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은 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치아가 아래쪽에 하나도 없이 틀니를 끼신 분인데 네. 네. 임플란트를 다 심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심고 네. 이 사이에는 이렇게 가치로 연결해서 치아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동영상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네. 이처럼 이제 치아가 다 빠져서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네. 적절한 자리에 저처럼 임플란트를 중간중간에 6개 정도를 심고 네. 네. 임플란트가 치조골과 단단하게 붙으면 인공기둥을 연결하고 최종적인 보철물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치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임플란트 브릿지라고 합니다. 네. 네. 아, 징검다리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서 임플란트 브릿지, 다리라는 네. 그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경우에 이 시술 방법을 해서 좋아지신 분들 계시죠?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반 정도가 이미 없고 나머지 치아들도 전부 심하게 흔들려서 전체적으로 위아래 치아들이 이렇게 주저앉은 모습을 네, 보이고 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젊으셨을 때 건강한 치아 상태를 회복해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특히 제가 참 재미있게 기억이 나는 경우에 지금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러 오시는데 네네. 처음에 저희 치과에 오셨을 때는 아주 굉장히 마르신 아주머니셨는데 네. 네. 지금은 아주 살이 많이 찌셔서 저 때문에 살이 쪘다고 다이어트 결정하시면서 뭐 책임지라고 하시는 그런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정도로 네. 제 치아가 보기에도 심미적으로 되게 예쁘시고 또 그만큼 식사를 잘 하시게 되셔서 건강해지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여간 뭐 좋은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요, 그 틀니를 오랫동안 착용했던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마찬가지로 제가 사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끼고 20년 정도 지내던 여자분이셨는데 저처럼 임플란트를 좀 여러 개를 심은 다음에 고정성으로 치아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틀니를 끼시던 분들을 저렇게 고정성으로 치아를 해드리면 저도 참 보람 있는 게 치아도 건강해지지만 네. 환자분이 성격이 굉장히 밝아지시고 네. 아주 사회생활 하시는데 자신감이 넘치게 되시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또 맞습니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한 번 벌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 비용도 사실 부담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요. 네, 더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치료법은 또 없을까요? 네.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시거나 네. 혹은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큰 수술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분들에겐 또 임플란트 틀니라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준비된 영상 보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치아가 이렇게 하나도 없을 때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임플란트를 적절한 자리에 보통 송곳니 정도의 자리인데 저렇게 임플란트를 2개 심고 네. 여기에 마치 똑딱이 단추 같은 장치를 연결합니다. 네. 네. 그 연결 장치를 이용해서 틀니를 임플란트에 고정하게 되면은 네. 임플란트 틀니가 아주 잇몸에 단단하게 고정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 더 보시면은요. 네. 이처럼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임플란트를 2개 정도 심고 네. 여기에 장치를 연결해서 틀니를 하게 되면 일반 틀니와는 달리 잘 빠지지 않고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아주 딱딱한 음식들도 잘 드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일반 틀니에 비해서 고정력이 훨씬 좋다는 말씀이신데 그 환자분들이 착용했을 때 좀 더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사실 제가 방송에서
임플란트 틀니를 소개해 드리는 이후로 네. 저희 치과에 이제 임플란트 틀니를 하기 위해서 틀니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예. 네. 저도 이렇게 틀니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그 일반 틀니는 덜컹거리고 그렇죠. 잘 빠지고 맞아요. 잇몸이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즐겨 먹는 갈비라든지 그런 음식들은 아예 포기하시고 맞아요. 부드러운 음식 혹은 아마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밥을 물에 말아서 네, 대충 네, 삼키시는 네. 그런 네.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임플란트 틀니를 하게 되면 이 임플란트 틀니는 잇몸에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딱딱한 음식도 잘 드실 수 있고 네. 또 이 틀니가 잇몸에 딱 밀착되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물감이 별로 없어서 네. 사실 틀리지만 환자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만족하시고 네. 좋아하십니다. 음. 사실 일반 틀니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던 분들이 임플란트 틀니를 하고 아주 맛있게 음식을 드시면서 좋아서 몇몇 분들은 이렇게 저희 치과에 오셔서 내가 새로 태어난 것 같다면서 아. 이렇게 네.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반적으로 아마 들으시면서 아 괜찮구나 그리고 다양한 경우에도 다 치료를 가능하구나 네.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드셨을 텐데 어찌됐건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치아에 뭐 젊은 분이나 뭐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좀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치아에 지금 손실이나 손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정심하다 싶으면 또 병원 어떻게 와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될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렸을 때 치과에서 아팠던 기억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치아가 안 좋을 때 치과 가는 것이 무서워서 치료를 미루시는 어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는 의료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서 대부분의 치과 치료를 안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루어서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지 마시고 가능하면 조기에 네. 치과를 찾으셔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흔히 환자분들이 그 임플란트를 어느 치과에 가서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맞아요. 사람이 그것도 많이 있어요. 하시는데 보면은 이렇게 단순히 진료비만 비교해서 이렇게 치과를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임플란트 치료는 한번 하게 되면 그 반영구적으로 평생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치과 선택을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수술을 하고 안 아프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네. 임플란트 치료를 한 후에 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래요. 평생 동안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다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치과에서 해결을 못하거나 심지어는 갔더니 임플란트를 했던 치과가 없어져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화가 된 임플란트라고 아. 하는데 그런 경우에 굉장히 안타까운 그쵸. 상태가 되죠. 그래서 치아를 잘 관리하시려면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치과를 잘 선택하셔서 평생 주치의 개념처럼 네, 네. 그 치과에서 체계적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면서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치아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옳으신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너무 비용만 생각하시면서 싸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뭐 저희 어머님 심지어 예전에 보면 의사가 아닌 분에게도 했다가 지금 고생하신 적도 있거든요. 어이구야. 네,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너무 저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통증 없는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네. 원장 선생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궁금하다 하시는 점 분명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효과적인 해결법 같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덴탑치과의 오재익 원장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